분자의 포도당이 6분자의 산소랑 만나서 6분자의 물이 만나서 6분자의 CO2와 12분자의 물과 에너지가 나오는 거. 근데 이 에너지 중에서 40%는 뭐로? ATP인데 그 ATP 몇 개냐면 32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개수까지 정확하게 분석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원에서 나왔던 이 개수들 있잖아. 뭐 산소가 6개인지 16개인지 그건 그냥 한 줄로 딱 배웠지만 지금 이제 진로선택 과목의 세포학과 과정에서는 이게 왜 6개가 들어가는지, 이게 왜 6개의 물이 들어가는지, 12분자의 물이 왜 나오는지, 6개의 CO2가 왜 나오는지까지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다 이해되면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이런 반응물과 생성물이 나오는 이유까지도 알 수 있고 32분자 ATP까지도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 나머지 60%는 열 에너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세 가지 과정은 뭐 밑에 다 나와 있긴 한데 내가 또 써놓은 거야. 한 번씩 써보라고 기억하라고. 첫 번째, 해당 과정.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 그 다음에 TCA 회로, TCA 사이클. 그리고 전자 전달계. 총 3단계로 나눠서 세포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반응에서의 의의는 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당 과정부터 나오는데, 교재. 이제 해당 과정에, 이 그림하고 같이 좀 나와 있죠? 그림하고 같이 좀 이해를 해보면. 첫 번째 해당 과정은 C6인 유기물이 바로 대표적인 게 포도당이죠? 자, 포도당을 C3 유기물, 이게 피루부산이라고 합니다. 피루부산, 이게 한글로 써가지고 좀 이상한데, 원래, 스페링을 쓰면, 파이루베이트입니다. 파이루베이트. 파이루베이트라고 쓰면 별로 안 헷갈리는데, 이걸 한국말로 쓰면 좀 헷갈려. 지금 처음 봤을 땐 별로 안 헷갈리는데, 피부루산 같지 않니? 피부루산. 피부루산이 좀 더 입에 잘 맞지 않니? 그래서 이 오답이 제일 많은 게 피부루산입니다. 피부루산. 지금 많이 헷갈리라고요. 피부루산. 근데 그게 아니라 파이루까지 쓰고, 이 에이트가 산의 전미사라서 파이루베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그냥 외우는 게 훨씬 더 안 헷갈릴 수 있겠다. 파이루베이트. 또는 피루부에이트. 이렇게 외워도 되고. 그래서 이 탄소가 3개 있는 유기물로 분해되는 과정이니까 이게 2분자가 만들어지겠죠? C3가 2분자? 그러면 총 6분자의 6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분자가 되는 거죠. 이 과정으로 피루보산을 생성하는 과정이 바로 해당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유가 또 궁금하기도 하죠. 왜 파이루베이트를 만드는지 그 요인은 좀 밑에 다음번에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에 TCA로는 뭐냐면 이게 포괄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좀 이따 자세히 들어갈 거니까. 자, 피루부산을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탈탄산요소 동그라미 치고 탈수소요소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탈탄산요소는 기질에서 탄소를 뜯어내는 요소거든요. 기질에서 탄소를 뜯어냈기 때문에 뭐가 방출되냐면 CO2가 생산됩니다. 기질에서 탄소를 뜯어내서 CO2를 만드는 효소가 바로 탈탄산효소고, 탈수소요소는 기질에서 수소를 뜯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를 뜯어내서 조효소인 NAD한테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수소를 뜯어낸 다음에 이 받아주는 조효소인 NAD 플러스가 받아서 NADH를 만드는 건 작용입니다. 탈수소요소에 의해서 NADH와 그리고 FAD라고 하는 조효소도 수소를 받기 때문에 FADH2도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여기 나와 있죠? NADH와 FADH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이 NADH하고 FADH2는 뭐냐면 이제 전자 전달계의 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TCA 회로에서 만들어진 NAD하고 FADH2가 전자 전달계로 가서 최초로 전자를 전달합니다.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전자를 전달해주면 전달하면서 맨 마지막에 산소가 받게 되고, 이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 이제 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산소까지 전달하는 경로를 말하면서, 그래서 이 전자가 전달될 때 에너지가 방출돼. 그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 이온을 막강 공간으로 펌프질 시켜. 능동성을 시킨다고. 그러면 이 막강 공간에 수소 이온들이 많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이 많아지는 수소 이온과 적어지는 이 수소 이온들이 있으면 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뭐 어떻게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 이동하려고 하는 힘이 바로 수소의 힘이고, 그 수소의 힘을 이용해서 AT 페이스를 통해서 수소가 이동해. 마치 바람이 불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것처럼, 이 ATP 합성 요소에 수소 이온이 딱 통과하면서 돌아가면서 ATP가 만들어져. 약간 기계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실제로 만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래서 줄치면 NADH와 FADH2 줄치고, 얘네들은 내막에 있는 전자전달계에 전자를 공급한다 줄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 다량의 ATP가 합성된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다. 그래서 전자전달계가 마지 끝으로 해서 이 전자전달계가 그 앞에서 만들어진 이 T세이 회로 과정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물질들, 전자 공유체를 가지고 와서 전자가 전달되면서 결국에는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서 ATP를 다량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자, 해당 과정 다시 들어가서, 자, 해당 과정만의 어떤 하나의 식으로 내가 좀 써놓은 지금 박스가 있습니다. 원래 이 박스에 지우려다가, 얘를 좀 지우려다가 그냥 놔뒀습니다. 중요해서. 이것도 안 지웠네. 얘는 써야 됩니다. 얘는 못 지웠네. 세포질, 장소는 세포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그럼 해당 과정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거긴 한데, 처음에 우리가 밥을 먹게 되면, 주식이 이제 녹말이잖아요? 쌀을 먹든, 밀을 먹든, 빵을 먹든, 우리 옥수수를 먹든, 주식은 이제 녹말인데,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최종 분해 산물이 포도당의 형태죠. 맞죠? 그래서 이 포도당으로 만들어진 최종 분해 상태를 우리 온몸으로 이제 운반해준다고. 혈관을 통해서. 그래서 세포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최종 소화 산물이야. 그래서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질로 들어온 거야, 포도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런 소화작용의 의의는 뭐냐면, 세포 내부로 들어보내주기 위한 게 화학적 소화였던 거야. 왜냐면 그게 화학적으로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화학적 소화에 의해서 세포질로 들어가게 하는 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소화 과정인 거고, 자, 그러면 세포질에서는 이제 글라이콜라시스라고 해서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포도당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냐면 피로부산이죠. 자, 피로부산 두 분자로 만들어지는데, 포도당은 세포는 통과할 수 있지만 미토콘드리아는 못 통과해. 자, 그래서 원래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T셀 사이클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T셀 사이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포도당보다 더 작아야 돼. 그래서 쪼개는 게 바로 글라이콜라시스 해당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보내주기 위해서 한 번 더 쪼개는 과정을 세포 과정에서의 해당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포도당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미토콘드리아 막을 내부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피로부산으로 분해되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면 박스에다가 별표 치시고, 이거 박스 시험 볼 겁니다. 박스 시험 볼 겁니다. 이거 없앨 겁니다. 시험 볼 때. 자, 그래서 크게 이제 나눴을 때 두 가지의 효소가 작용하는데, 첫 번째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이 포도당이 갖고 있었던 수소 두 분자를 끄집어냅니다. 얘가 갖고 있던 수소를 두 분자를 끄집어냈는데, 자, 끄집어내려면 이 수소를 받아주는 놈이 필요한 거야. 수소를 받아주는 놈이 없으면 수소를 뜯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뜯어낸 수소를 받아주는 놈이 누구냐면 조효소인 NAD+입니다. 그래서 이 NAD+가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다.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 앞으로 이제 얘기 안 할 거야. 많이 나오니까. 자, 조효소는 한번 결합하면 떨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결합했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지고 있죠. 기질로부터 떨어졌잖아요. 그죠? 결합했다가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떨어지게 되면 이 포도당이 갖고 있던 수소 두 개를
NAD 플러스가 받는데 이제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NAD 플러스가 이거 다 적으세요. 반응식 되게 중요합니다. 플러스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결합합니다. 자, 근데 수소 이온만 있으면 결합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인데 둘 다 플러스니까 결합할 수가 없죠. 이온 결합도 못하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결합하기 위한 전자 두 개랑 같이 붙입니다. 전자 두 개랑 같이 붙여서 그렇게 되면 얘가 이 전자 한 개를 받게 되면 NAD가 어떻게 돼? 중성이 되겠죠. 그리고 두 개 중에 한 개도 중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NADH 한 개고 하나가 남죠. 그 하나 남은 건 수소 이온이라고 그냥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NADH 한 개가 한 분자가 만들어질 때 기줄로부터 수소 두 개와 전자 두 개를 뜯어낸 거야. 알겠죠? 전자 두 개를 뜯어내서 같이 이제 반응을 해서 NADH 한 분자와 수소 이온 한 분자가 남는다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그러면 반응도 안 하는데 그냥 없는 셈 치면 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 항상 같이 만들어져. 얘네 둘하고 같이 생성되기 때문에 같이 따져줘야 돼. 알겠죠? 어차피 기줄로부터 뜯어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졌으면 포당으로부터 몇 개의 수소를 뜯어낸 거야? 4개. 맞죠? 4개를 뜯어낸 거 맞죠? 4개를 뜯어내서 그럼 수소가 몇 개 남아? 4개를 뜯었으니까 8개가 되겠죠? 8개가 된 상태에서 반띵했으니까 이 두 분자의 H4가 되는 거지. 이거 2개 곱하면 이제 8개니까 그건 개수가 맞죠? 원자수가 맞지? 자, 그리고 기술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ADP가 ATP로 두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합쳐서 이 두 분자의 P룹상이 될 때 두 분자의 NADH와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진다. 이거를 생성물을 지금 미리 다 안 써놔도 돼. 그 다음 장에 내가 차근차근 정리해놨어. 수업만 들어도 쫙 내용 정리될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써놨다고. 자, 그래서 다음 장 넘기면 이제 반응 과정을 보면 저 두 가지의 반응 과정으로 나뉩니다. 자, 이 그림 과정도 잘 기억해주면 되는데 기억을 할 때 중요한 건 여기 이름들은 기억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알면 좋긴 한데 이름까지는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단 이 그림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처음에 포호당이 있습니다. 자, 포호당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무슨 기래? 에너지의 투자기래. 이때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알바하러 갈 때 돈을 써서 버스 타고 알바 지점에 가는 것처럼 그때 내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 돈이 없으면 못 가겠죠. 그 돈을 써야 되는 게 투자하는 거니까 처음에는 ATP를 두 분자를 소모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ATP 두 분자의 ADP가 돼버리면 인산 몇 개가 없어지는 거? 2개죠. 이 인산 2개가 양쪽에 붙는다고 이렇게. 포당 분자의 양쪽에 인산기가 2개가 이렇게 붙는다고요. 이거를 과당 이인산이라고 합니다. 자, 과당이랑 포당이랑 혹시 무슨 관계냐면 이성질체입니다. 화학식은 같지만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인데 그러니까 과당에다가 이인산, 2개의 인산이 붙어져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과당 이인산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에너지의 투자기 때 ATP 두 분자를 써가지고 포당을 과당 이인산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개는 거지. 자, 쪼개졌으니까 쪼개서 이제 PgAl이라는 물질로 바뀌었는데 이 PgAl부터는 P가 몇 개? 탄소가 몇 개? P가 몇 개냐? 탄소가 3개죠. 그래서 3탄소 화합물이죠. 옆에다가 쓰세요. 이게 PgAl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탄소가 3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당도 탄소가 6개 있는 6탄소 화합물이고, 자, 과당이인산도 탄소의 개수는 똑같이 6탄소 화합물인데, 이걸 쪼개서 3탄소 화합물로 쪼갰다고. 자, 그러면 양쪽에 하나씩 인산이 붙어 있었으니까, 인산을 하나씩 갖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거를 쪼갤 때 당연히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을까? 이화작용인데. 맞죠? 이화작용이니까 에너지가 방출되죠? 그 방출되는 그 에너지와 그리고 이 기질 속에 들어있는 수소를 뜯어. 그러니까, 쪼개면 에너지가 나오잖아. 근데 그 에너지를 어디다가 저장하냐면, 전자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이 전자가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돼?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죠. 이거를 들뜬 상태의 전자라고 하죠. 화학에서 배웠지? 에너지가 많을수록 궤도가 점점 커지잖아요. 이걸 들뜬 상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들. 그래서 이때 쪼갤 때 나오는 에너지를 전자에다가 공급을 하면 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되면서 원자핵으로부터 속박되지 않으려고 하죠. 뜯어져 나가죠. 더 크니까, 에너지가 더 크니까 원자핵이 당기는 힘만으로는 이제 못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기줄로부터 전자가 두 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전자 두 개 나온 게 탈수소 요소에 의해서 수소를 두 개 뜯어내고 거기에 들뜬 전자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찬가지 NADH, NADH 한 분자씩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하나의 화학식에서 두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각각 C3 분자 하나당 하나씩의 NADH가 만들어지는 거였던 거예요, 원래. 그래서 합쳐서 두 개였던 거야. 그래서 NADH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인산이 하나씩 더 붙어서 인산 두 개 있는 다이 PGA가 됩니다. 이 D가 두 개라는 뜻이야. 인산 두 개. 그러니까 이인산이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인산이 들어가면서 각각 DPGA가 되고 양쪽에 두 개씩 갖고 있는 DPG가 되고 얘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이 두 개를 ADP한테 기질한테 전달을 하면서 기질 수소나 인산에 의해서 각각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인산이 하나도 없어졌죠. 이걸 각각 ADP한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에너지의 회수기. 처음에 에너지 두 분자의 ATP를 투자했지만 결국에 만들어지는 건 몇 개? 4개가 만들어졌죠. 그럼 ATP 몇 개 만든 꼴? 2개를 더 만든 꼴이죠. 그래서 두 분자의 ATP를 기질 수순의 인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 에너지 회수 구간. 자, 과당 이인산의 탈수 요소에 분해되면서 방출된 에너지가 전자에 전달되고 고에너지 전자를 생성하게 되고 이때 NAD 플러스가 수소와 함께 결합시켜 NADH 두 분자를 생성하며 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인산은 하나씩 기질에 더해지고 ADP가 세포질에서 기질로 작용하여 생성물로 ATP가 만들어지는 기질 수순의 인산화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네 분자의 ATP가 생성된다. 그 다음에 여기 에너지 투자 기관에다가 어딨냐 두 분자의 ATP를 소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두 분자의 ATP를 소모하고 네 분자의 ATP를 만들었으니 결국에 결론적으로 두 분자의 ATP를 만든 거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같이 기억해 주고, 원래 그림도 내가 없애려다가, 자, 그림은 이제 보고서 이제 정리하시고, 이 해당 과정에 정리해야 되는 내용만 좀 잘 써보자. 자, 주 목적은, 해당 과정의 주 목적은 바로 피루부산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피루부산을 생성하여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포도당은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엔 피루부산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자, 피루부산을 만들려다 보니까 꼴 먹고 알 먹기 식으로 NADH하고 ATP도 만들어진 거야. 알겠죠? 그래서 NADH하고 ATP는 진짜 주목적은 아니지만 주목적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 그래서 생성물로는 자, 두 분자의 C3H4O3 얘가 피루부산입니다. 피루부산. 이 정도의 화학식은 좀 기억해줘야 된다. 자, 피루부산은 나중에 이제 발효과정, 무산 소흡 과정에서도 이 화학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학식을 좀 기억해줘라. 자, 두 분자의 피루부산, 그리고 두 분자의 NADH 플러스 두 분자의 수소이온. 이렇게 수소이온까지 같이 좀 적어줘, 초반에는. 그래야지만 전자 두 개하고 수소이온이 결합됐다는 그 화학식을 이해하고 있는 거라서. 자, 그리고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진다. 왜요? 최종 생성물이잖아. 그러니까 좀 투자기 때문에 소모된 영역을 안 썼잖아. 합친 값이니까.
그래서 이때 ATP에다가 기질수준 인산화라고 쓰시고, 기질수준 인산화. 자, 그리고 해당 과정의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까 네모 쳤었는데, 해당 과정의 장소는 세포질인 거 잊으면 안 돼. 아직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런 기질수준 인산화가 바로 기질에서 일어나면 다 기질수준 인산화인데, 첫 번째가 바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기질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고요. 이것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써놓자. 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특징은 특징 되게 중요한데, 자, 특징에다가 별표 치시고, 자, 이러한 해당 과정에서 어떤 화학 반응에서도 지금 포함이 안 된 기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호흡은 어떤 기체가 있어야 돼? 내가 숨을 막고 있으면 숨이 막히는 이유가 뭐야? 어떤 기체가 안 들어와서 그래? 산소죠. 지금 해당 과정에 산소가 있어 없어? 산소 없죠. 산소가 이용되지 않는 반응입니다. 그 말은 내가 산소를 들어 마시지 않더라도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은 뭐는 할 수 있다? 해당 과정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해당 과정이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뭐, 왜냐면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뭐냐면, NADH하고 ATP가 만들어지죠. 그럼 ATP는 그냥 사용되면 그만이긴 한데, NADH는 어디에서 쓰여야지만 다시 NADH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전자전달기에서 NADH가 사용돼야 돼. 그래야지만 다시 재료인 NAD가 나오게 되고, 다시 순환해가지고 다시 NADH가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전자전달기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 앞 과정인 해당 과정도 진행돼 안 돼? 안 되겠죠. 왜냐면 A라는 반응과 B라는 반응과 C라는 반응이 있는데, 자, A, B, C 반응이 있는데 얘가 억제됐다고. 얘가 억제돼 버리면 당연히 얘도 억제가 되고 얘도 억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산소는 여기서 사용이 안 돼. 근데 산소는 여기서 사용된단 말이야. 그럼 이 C작용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억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앞의 과정도 억제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면서 죽는 거죠. 알겠죠? 이 해당 과정 자체는 산소가 이용되지 않긴 하지만 그 다음 과정에서는 산소가 이용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산소가 없는 반응이 지속된다면 세포들은 살 수가 없다. 특징은 산소 없이 일어난다. 산소 없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무산소 배울 거지만 무산소 호흡 과정에도 이 해당 과정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해당 과정은 산소가 없이도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무산소 호흡 과정의 일부 반응에 해당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야, 그래서 세포별수 인산화 과정을 지금 총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자, 그림에서 설명이 너무 잘 돼 있어. 자, 첫 번째. 자, 세포별서의 인산화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로 배웠지만,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자, 첫 번째. 기질 수준 인산화. 기질 수준의 인산화. 말 그대로, ADP하고 기질을 효소의 기질로 작용해서 붙여서 이 기질 속에 있는 인산을 뜯어서 ADP한테 붙여주는 작용입니다. 그러면 이 기질에 있는 이 인산기를 ADP한테 옮겼잖아요. 또 다른 기질에서 다른 기질로 인산기를 옮겨줬잖아. 무슨 효소야? 이 효소. 작용기를 옮겨주는 효소. 전이효소입니다. 알겠죠? 이 효소는 바로 전이효소고, 그럼 기질수는 인산화에서 작용하는 효소들은 다 전이효소인가요? 네, 다 전이효소입니다. 그래서 기질하고 ADP가 둘 다 이 효소의 기질로 작용하게 되고, 이 기질로부터 인산을 뜯어내서 ADP로 옮겨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질수는 인산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뭐 산물, 피로부산이 만들어질 때 ATP 만들어지는 게 지금 이게 해당 과정에서의 기질수 인산화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입니다. 자, 이 말은 좀 처음 들었을 텐데, 자,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읽어볼게. 막을 경계로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 수소가 ATP 합성요소를 통과하면서 ATP가 합성되는 인산화를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수력발전소를 예를 들면
물이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여기에 발전기를 중간에 달아놓으면 떨어지는 물에 의해서 발전기가 돌죠. 그럼 돌게 되면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반체가 바로 수력발전소인데, 이것처럼, 이거랑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지금 이 발전소인 것처럼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ATP의 합성 요소입니다. 막 무슨 모터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모터처럼 생겼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수소이온들이 많은 곳이죠. 수소이온의 고농도. 수소이온의 고농도인 곳이고. 자, 막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의 지점은, 다른 지점은 수소이온의 저농도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농도인 곳에서 저농도인 곳으로 수소가 이동하려고 하는 무슨 힘이 발생해? 확산에 의한 힘이 발생하겠죠. 막 이동하려고 하는 그 힘이 발생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이 수소이온이 이동을 하면, 이 확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 ATP 합성요소가 통로로 작용해 주는 겁니다. 통로. 수소이온의 통로로 작용해줘서, 이 ATP 합성요소를 통해서 수소이온이 확산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그러면 수소이온이 고농도, 저농도로 이렇게 수소이온이 이렇게 통과를 하겠죠? 이렇게 수소이온이 이렇게 통과를 할 거라고요. 확산될 거라고요. 자, 통과되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ADP에 인산을 붙여주는 이러한 ATP 합성 방식을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왜 화학 삼투라는 말을 쓰냐면, 제가 이 수소 이온이 결국에는 이온 상태니까 물하고 같이 움직이죠. 자, 물도 극성이고 얘도 극성이잖아. 그러면 수소만 이동할 수는 없단 말이야. 이 수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누가 같이 이동해? 물 분자가 같이 이동하죠. 그러면 이 물 분자가 이동하는 거는 용매가 이동하는 거고,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 근데 얘는 수소가 이동하려고 하는 힘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 거니까 확산이긴 해. 그래서 삼투 현상이라고 할 수 없긴 하지만 물이 이동하는 힘이기 때문에 확조 삼투에 의한 인산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수소이온이 통과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돌아가면서 그 돌아가는 힘에 의해서 ADP에다 인산을 붙여줘서 ATP를 합성하는 방식을 화학 삼투에 의한 인산화라고 하는데, 자, 밑에 보시면 그림 밑에, 자, 이를 위해서는 막을 경계로 수소이온의 농도 구배를 형성시켜 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농도 구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지. 그러면 이게 농도 구배 형성이 되려면 반대 방향,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수소이온을 어떤 이동을 시켜줘야 돼? 얘는 저농도고 얘는 고농도니까. 저농도인 곳에서 고농도인 곳으로 계속 이제 이동을 시켜줘야 되잖아. 자, 이런 이동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능동수송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능동수송을 하려면 에너지가 들어, 에너지가 안 들어? 에너지가 들죠? 그 에너지의 기원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자, 이 능동수송을 시켜주는 그 에너지의 기원이 만약에 유기물의 산화를 통해서 얻으면 산화적 인산화. 이 에너지를 빛으로부터 얻어내면 광인산화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의 기원, 즉 수소를 펌프를 통해서 수송시키려는 그 에너지원에 따라 일단 줄치시고, 세포호흡의 전자전달계에서 유기물의 산화를 통해 기원되면 산화적 인산화. 자, 그 수소이온을 펌프질하는 그 에너지가 빛으로부터 얻어내면 광인산화라고 합니다. 구분되죠? 그래서 다음 과정 TCL 회로. 자, 이 TCL 과정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암기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 TCL 과정은 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각각의 과정들이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웬만하면 그림을 주려고 했는데 그림을 뺐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써보면서 머릿속에 넣어야지만 문제가 풀릴 것 같아서 지금 4번을 보면 비어있죠? 4번 반응 과정 해가지고 비어있잖아요. 거기다가 TCL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줄 거야. 그래서 너네들도 연습장에다 여러 번 그리면서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 이게 안 그려져 있으면 문제가 어려울 겁니다. 되게 쉬운 문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릴 겁니다. 그냥 계속 보면서 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단 TCL 과정은 장소는 어디냐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입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아, 이게 미토콘드리아의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옆에다가 그림도 좀 그려주세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막이 두 겹이 있는 이중막이죠.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막이 외막, 그리고 안쪽에 있는 막이 크리스탈 구조로 이렇게 주름져 있다 그랬죠. 이게 주름져 있는 거, 이 주름져 있는 게 내막. 이 내막의 안쪽에 있는 공간을 바로 기질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기질입니다. 여기가 기질. 자, 그리고 외막과 내막 사이에 공간이 있죠? 이 외막과 내막 사이에 이 공간을 그냥 막간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이 긴 공간인데 그냥 막간 공간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 막간 공간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얘는 기질인데 여기는 왜 막간 공간이야?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물질대사. 물질대사가 일어나는 장소를 기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거. 그래서 이 막간 공간은 어떠한 물질대사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간 공간, 즉 기질에서의 물질사를 도와주기 위한 공간입니다. 알겠죠? 이런 확초 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나기 위한 그런 공간이 바로 막간 공간이다. 이 막간 공간을 사용해서 확초 삼투에 의한 인산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T세이 회로 과정은 반응을 크게 일단 두 가지로 나누면, 근데 이제 T세이 회로 과정에 포함이 안 되는 반응이 있긴 있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T세이 회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은 T세이 회로 과정에 포함이 안 되나요? 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반드시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돼. 알겠죠? 이 T세이 회로 과정에는 절대 이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되게 중요하다. 여기다가 별표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서태를 쓰지는 않겠지만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헷갈려 버리면 개수가 안 맞을 겁니다. 개수가 안 맞는데 하다가 문제 옳은가 막 이러다가 끝난다고. 그래서 일단 생성물이 뭔지 일단 써보면, 이게 정리를 좀 먼저 해줬는데, 일단 피루부산 한 분자에 의해서 피루부산 한 분자에 의해서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과 T세이 회로 과정을 거치면 NADH가 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피루부산 산화에서 그 두 개 나눠놨구나. 각각의 지금 반응을 내가 두 개 나눠놨어. 헷갈릴까봐. 자, 피루부산 산화 과정에서는 한 분자, 그 다음에 T세이 회로 과정에서는 세 분자의 NADH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FADH도 T세이 회로 과정에서 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피루부산 산화 과정에서는 FADH2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ATP도 T세이 회로 과정에서만 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피루부산 한 분자가 일어나는 반응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니까, 그럼 포당 한 분자는 피루부산이 두 분자가 있는 거니까, 이거에 곱하기 2한 게 포당 한 분자에서 만들어지는 생성물들이겠죠. 그래서 각각 두 분자, 네 분자, 두 분자, 여섯 분자, X 두 분자, X 두 분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표를 보면서 정리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반응 먼저 좀 써줄게. 그래서 일단 만들어진 생성물 먼저 쓰고, 자, 피루부산 한 분자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일단 두 분자의, 한 분자. 아니지. 잠깐만. 피루부산 한 분자랑, 두 개 맞지. 자, 두 개의 CO2와, 두 분자의 CO2와 세 개. 피루부산은 산화까지 포함되니까 다섯 개. 다섯 개의 NADH 플러스 자, 그리고 한 분자의 FADH2 FADH2가 만들어집니다. NADH가 다섯 분자 맞나? 하나, 둘, 셋, 네 개네. 미안, 네 개다. 다섯 개 맞다. 잠깐만. 10개. 두 개. 다섯 개 맞네. 산화에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개인가?
T-세로. 해당 과정에서 2개. 아, 4개구나. 쏘리. 아, 내가 헷갈린다. 한 분의 치니까 좀 헷갈리네. 자, 이것도 4개로. 5를 4로 바꿔주세요. 맞지? 자, 그리고 FADH2는 한 분자. 그리고 플러스 ATP가 또 한 분자 만들어집니다. 자, 이때 이 ATP 옆에다가 기질 수준 인산화 쓰면 됩니다. 쓰고 장소가 어디냐면 미토의 기질. 미토의 기질에서 일어나는 기질 수준 인산화에 의해서 ATP가 한 분자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니까 포당 한 분자면 얘네들이 2배죠. 이제 2배씩 써주면 됩니다. CO2가 2분자가 아니구나. 미안해. CO2가 3분자입니다. 그래서 완전분해구나. 그러니까 지금 피로부산이 원래 C3 분자잖아요. C3 유기물인데, 이제 회로 과정에 의해서 CO2를 3분자를 만들어. 그러면, C3 분자가 의해서 3분자의 이산화탄소가 나왔으니까 완전분해가 된 거지. 완전분해 시킬 때 산소가 이용되는 거. 그러니까 포당 한 분자면 6개의 CO2와 8개의 NADH, 플러스 수소이온, 2개의 FADH2, 2개의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최종 이제 생성물인데, 이제 반응 과정은 옆에 넓은 공간에다가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일단 얘기해주면 좀 외우는 게 맞긴 한데,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좀 생각하면서 외우게 되면 조금 외우는 게 좀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에서도 나는 거고, 문제도 먼저 만드는 거야.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자, 맨 처음에 피로부산이 있습니다. C3, H4, O3, 피로부산. 자, 이 피로부산이 아세틸코A가 되는 과정인데, 자, 피로부산은 탄소가 3개 있는 C3 분자잖아요. 자, 아세틸코에는 탄소가 2개 있는 C2 분자입니다. C2 분자. 그러면 탄소가 줄었네? 자, 탄소가 줄었으니까 어떤 효소가 작용해야 돼? 탄소를 뜯어내는 효소? 탄산효소가 작용해야 돼. 그래서 이때 탈탄산효소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만 쓸 거야. 처음만 쓸 거고, 그 다음부터는 생성물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탈탄산효소가 작용했구나 내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탈탄산효소에 의해 한 분자의 CO2가 발생합니다. 자, 탈탄산효소에 의해서 기질로부터 탄소를 뜯어내서 CO2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C3가 C2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피로부산이 가지고 있는 전자와 고에너지 전자와 그 다음에 수소이온을 뜯어내서 붙여줘서 NAD 조효소가 같이 붙어줘서 이때 탈수소효소에 의해 생성되는 게 한 분자의 NADH와 수소이온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아세틸코에에서 이 코에는 마찬가지 조효소입니다. 누구의 조효소냐면 탈탄산효소의 조효소입니다. 그래서 탈탄산효소의 조효소인 여기다 같이 빨간색으로 같이 써줘야겠다. 플러스 코에이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조효소. 자, 그리고 NAD도 써줄까? 여기 NAD 플러스가 조효소. 자, 그래서 이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되는 이 과정을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루부산의 산화 과정이다. 이제 아세틸코에가 이제 들어가는데, 자, 들어가게 되고 기존에 있었던 회로 과정이 있습니다. 돌고 도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돌아온 옥살 아세트산이 얘가 탄소가 4개 있는 C4 분자인데, 자, 이 C4 분자하고 아세틸코에는 탄소가 2개잖아요. 그러면 C4하고 C2가 붙으면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죠. 6개가 돼서 뭐가 되냐면 둘이 붙어서 시트르산이 됩니다. 자, 시트르산은 탄소가 6개인 분자. 화살표를 여기다가 중간에 집어넣자. 자, 그리고 아까 붙어 있었던 조효소인 코웨이는 이때 빠져나갑니다. 코웨이가 빠져나가고.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지금 이 시트르산이 되는 과정부터가 T세의 회로 과정이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T세의 회로 과정이고, 이 T세의 회로 과정에서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토의 기질입니다. 미토의 기질, 내막 안쪽에 있는 기질, 기질에서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트르산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 글루타르산이 됩니다. 이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은 C5 분자입니다. 탄소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때 뭐가 작용해야 돼? 탄소의 개수가 줄었으니까 탄산효소가 작용해서 뭐가 발생? CO2 발생. 이 CO2가 발생하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이때 어떤 효소가 작용하는지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고 암기용으로 많이 물어봐. 자, 그리고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NADH가 만들어질 때마다 기질로부터 뭐를 뜯어내고 있는 거야? 수소를 뜯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무한정 수소를 뜯어낼 수 있을까? 없겠죠. 수소를 뜯어내면 뜯어낼수록 기질들은 수소의 개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계속 뜯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NADH를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럼 보면 NADH를 만든 다음에는 다시 수소를 보충해 줘야지. 맞지? 수소를 보충해 주는 그게 재료가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는 수소가 2개 들어있잖아. 한 분자당 H2O잖아. 그래서 이 물, 내가 활동할 때 세포 과정에서의 물이 사용되는 건 바로 기질로부터 뜯어낸 수소를 보충해주는 수소의 공급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지 않고는 2주 동안 살 수 있어도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을 버티기 힘듭니다. 3, 4일을 버티기 힘듭니다. 그게 수소가 뭘로 작용하니까 여러 가지 기질들의 수소의 공급원으로 작용합니다. 수소의 공급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게다가 산소까지도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모로 쓰이는 게 지금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이 코에이가 되고 이 코에이가 알파케토 그루탄이 될 때 그때 물이 공급된다. 이때 물이 한번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NADH가 만들어질 때 뽑아져서 없어진 수소를 이 물이 보충을 해줍니다. 알겠죠? 위치 잘못 썼다. 위치가 이게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해서 시트르산 될 때 그때 물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에서 물이 공급돼. NADH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 공급. 그리고 시트르산이 알파케토가 될 때 그때 NADH가 한 번 더 만들어집니다. NADH 플러스 수소이온 공급해줬으니까 다시 한번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석신산이 됩니다. 이 알파케토 글루탄산이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석신산
석신산이 우리나라 말은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석시네이트. 석시네이트라고 해서 AT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어떤 뭐 교재 보면 숙신산이라고도 나와. 숙신산. 나 숙신산 보고 빵 터졌는데 영어로 이거야. 숙시네이트. 근데 이걸 유리니까 발음 나는 대로 숙이라고 써놓은 거야. 숙 보고 내가 깜짝 놀랐다. 난 사람 이름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석시네이트 또는 석신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석신산이 될 때 이때 좀 독특한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좀 다른 색깔로 좀 표시할게. 잘 보이게. ATP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이 ATP가 기질순에 의한 인산화입니다. 자, 그리고 남는 에너지로 NADH도 만들어집니다. NADH 플러스 수소이온. 자, 그러니까 지금 물 한번 공급하고 난 다음에 NADH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다시 또 수소이온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때 물이 같이 공급됩니다. 이때 물이 같이 공급된다. 그래서 석신산이 된다. 이게 좀 복잡하죠?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요. 알면 별거 아닌데 이거를 외울 때까지 약간의 그 활성화 에너지가 좀 있어. 그때 시간이 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걸 외우기 좀 편하게 나름대로 조금 생각한 게 있는데, 이 ATP가 만들어지는 장소가 여기인 이유가, 혹시 캐로로 중사 알아요? 캐로로 중사, 개구리 알아요? 걔가 되게 활기차죠? 에너지가 넘치죠? 그래서 알파 케토 글루타산을 그냥 캐로로 병사라고 생각해.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ATP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쉽지 않나? 괜찮지 않니? 나 이렇게 해서 안 까먹는다니까, 지금도? 2년 전, 3년 전에 공부에서도, 알파 케토가 서서히 될 때 ATP가 만들어지지, 이게 캐로로가 에너지가 넘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본인만의 방식으로 외우십시오.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자, 그리고 석신산이 푸마르산이 되는데, 자, 푸마르산도 말을 좀 안 돼. 푸말레이트. 푸마르산. 푸마르산 좀 이상해. 푸마르산. 알파 케토는 C5, 석신산부터가 이제 C4입니다. C4. 그러면 탄소가 또 줄었네? 뭐가 만들어져야 돼? CO2도 방출돼야죠. 와, 여기 엄청 많다, 그지? 그래서 문제의 틀 중에 어떤 반응인지, 이게 무슨 물질인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틀이 요놈하고 요놈입니다. 알파 케토가 석신이 될 때 다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지는 게 없다. 뭐 빼고 안 만들어져요? FADH2 빼고 다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FADH2 빼고는 다 만들어지는 게 알파 케토에서 석신산이 될 때 다 만들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뭐다? 여기에서만 만들어지는 게 ATP.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물질인지 알면 얘만 만들어졌네? 그럼 얘가 ATP지.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석신산부터는 이제 C4고, 푸마르산도 C4고. 자, 푸마르산이 말레이트, 말산도 참 웃겼다. 이름이 말산이란다, 말산. 자, C4. 그리고 옥살이, 말산이 옥살아세탄이 되는 과정까지. 좀 약간 찌그러졌는데, 자, 석신산이 푸마르산이 될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게 푸 하면 F가 떠오르잖아. 푸 하면서 FADH가 나오는 거죠. 푸 마르산 만들 때.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게 FADH2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FADH2가 만들어지면서 푸 마르산이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리고 물 한번 공급하고 FADH2가 만들어졌지? 그럼 물을 공급할 때가 됐잖아. 그치? 그래서 이 푸마르산이 물을 먹으면, 얘가 물을 먹으면 푸 하면서 말이 됩니다. 그렇죠? 푸 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변한다고요. 푸마르산 물을 공급해주면 말로 변하는구만. 알겠지? 그 다음에 말산이 옥살아세탄이 될 때 다시 한번 NADH2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옥살아세트산이 스테레산이 될 때는 그냥 합쳐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요놈입니다. 알겠죠? 아무것도 안 만들어지는 건 옥살에서 스테레산 되는 때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좀 색깔 구분해놨으니까 필기할 때도 너희들도 좀 색깔 좀 구분해서 이게 각각의 위치에서 어디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지는지 좀 알면 구분하기 좀 편하겠다. 그래서 한 분자의 피로 부산이 한 바퀴 돌 때, 이 피로 부산의 산화 과정과 그 다음에 TC 사이클 한 번 과정을 돌 때 생성되는 전체 NADH의 개수가 여기 하나, NADH 파란색만 하나, 둘, 셋, 4개 만들어지죠. 자, 이거는 TC 사이클과 피로 부산의 산화까지 포함됐을 때.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포당 한 분자면 NADH가 몇 개 만들어져? 포당 한 분자면 이게 2바퀴 도니까 8개의 NADH가 만들어지겠죠. 맞죠? 이게 피로 부산의 산화 과정과 TC 사이클 과정을 한 바퀴 돌 때 4분자의 NADH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포당 한 분자면 8개의 NADH. 그리고 FADH2는 몇 개? 한 분자만 만들어졌죠. 뭐가 될 때 푸가 푸 하면서 만들어지면서 말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푸마라산이 아니지. 석칭산이 FADH 만들면서 푸 한다 그랬지? 그래서 만들어지고 한 분자 만들어지니까 2바퀴 돌면 2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푸마라산이 물 먹고 말이 되는 거고, 말산이 NADH 만들면서 옥살아세트산이 되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위에다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접목을 시키면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과 TC 사이클 과정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좀 걱정되지? 이거 어떻게 외우나 걱정되지? 근데 여러 번 써보면 금방 외우죠. 지긴 해. 여러 번 써보면 한두 번만 써봐도.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전자전력에 들어갑시다. 일단 문제도 좀 풀어야 되니까. 자, 전자전력에는 자, 산화적 인산화를 포함하여 세포의 마지막 단계로 자, 내막에서 일어난다 줄치고 내막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생성되는 대부분의 ATP는 이 과정에서 생성된다 줄치고. 자, 그래서 전자전력의 장소는 어디냐면 내막 이렇게 쓰면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외막도 아니고 막간 공간도 아니고 내막, 기질도 아니고 내막에서 일어난다. 자, 반응 장소가 바로 내막이고 이 내막이 이제 밑에 이 그림을 좀 볼게요. 아래쪽에 그림은 좀 나와 있으니까 TCA 사이클과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 중에 공통적인 게 뭐가 있냐면 NADH하고 FADH2가 있죠. 그렇죠? NADH하고 FADH2는 가지고 있는 게 뭘 갖고 있다. 뭘 운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해당 과정부터 얘기해 줬는데, 자, 포도당이 쪼개져서 과당 2인산이 쪼개져서 PgAl이 될 때 그때 나오는 에너지를 어디다가 저장? 전자. 그래서 이 전자와 기질 속에 들어있는 수소랑 붙어서 조효소에 있는 NAD 플러스랑 붙어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자, 그러니까 NADH 속에는 뭐랑 뭐를 갖고 있냐면 전자와 수소를 갖고 있는 거지. 전자와 수소. 근데 이 전자는 무슨 전자? 에너지가 없는 전자 아니면 에너지가 많은 전자? 에너지가 많이 있는 전자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NADH의 목적을 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NADH는 대체 왜 만들어졌던 거야? 뭐를 운반하기 위한 매체? 고에너지 전자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체였던 겁니다. 왜냐면 이 고에너지 전자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게? 가만 냅두면 막 움직이다가 어떻게 돼요? 에너지 잃어버리죠. 에너지 잃어버리고 다시 이제 원자한테 붙잡혀 버린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고에너지 전자가 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붙여버린 거지. 이걸 운반해 주려고. 그 매체로 적용한 게 바로 NAD 플러스였던 거고 탈수소였던 거야. 그러니까 NADH는 고에너지 전자를 운반하고 있는 택배차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당 과정하고 T세 사이클에서 만들어진 NADH와 FADH2가 갖고 있는 고에너지 전자를 이제 운반해주러 가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가냐면 전자전달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 NADH하고 FADH2가 각각 쪼개지죠. 쪼개진다고. 그러니까 역반응인 거야, 역반응. 이게 갖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제 쪼개지게 되면 산소의 반분자가 합쳐지면서 이제 쪼개지는데, 얘가 합쳐지면서 2.5개의 ATP를 만들어지게 되고, 한 분자의 NADH가 2.5개의 ATP를 만들고, 그리고 NAD 플러스하고 물 한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왜냐면 NADH하고 수소이온이 이렇게 NAD 플러스가 될 때 전자 몇 개 나와? 아까 전자 두 개 합쳐가지고 얘를 만들지 않았니? 그러니까 전자 두 개가 나오죠? 전자 두 개. 맞지? 얘가 될 때 전자 두 개. 자, 이 전자 두 개가 산소하고 결합하는 거라고, 이 수소하고 같이 이제 결합한다고요. 물론 다른 수소하고 같이 결합했겠죠? 옆에 있는 수소하고. 이거를 화학식으로 또 다시 한번 써줄게. 좀 헷갈리겠다. 그래서 NADH 수소 플러스 2분의 1 산소가 그 중간 과정에 생략돼가지고 바로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 거라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NAD 플러스가 되고 두 분자의 수소가 나오고, 그리고 두 분자의 전자가 나오고, 두 개의 전자, 거기에 반 분자의 산소랑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합치면 물이 되죠. 이게 이제 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NAD 플러스 한 분자와 한 분자의 물이 만들어진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반응식으로 썼을 때 물이 만들어졌잖아, 생성물에. 그 물이 바로 이 전자전달기에서 만들어지는 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얘가 전달해주면 쭉 전달되다가 마지막에 누가 받아? 여기 산소가 지금 전자를 받고 있죠. 이 식은 이 전자전달기는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것뿐이야.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거고, 처음에 전자를 전달해주면 전달하고 마지막에 최종으로 전자를 받아주는 게 산소.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서 물로 변한다고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자를 전달하는 목적은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고에너지 전자니까 전자가 전달될 때마다 에너지가 방출하게 되고, 그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이렇게 능동성 시켜줍니다. 이 방향이, 여기는 수소가 저분자고 수소이온이 저농도고, 여기 막간 공간은 수소이온이 고농도거든요. 그러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수소를 지금 펌프질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ATP를 쓸 수는 없죠. 이거는 ATP를 만드는 작용이니까 ATP를 써가지고 능동성 시키는 게 아니라 전자가 전달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능동성을 시켜준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이 수소를 능동성 시킬 때 나오는 그 에너지는, 전자가 갖고 있던 에너지는 화학물질들이, 유기물이 갖고 있던 에너지인 거지. 화합물을 쪼갤 때 나온 에너지가 전자로 전달돼 가지고 온 거잖아.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 화학적 삼투 과정의 인산화를 산화적 인산화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수소이온을 펌프질할 때 나오는 그 에너지의 근원이 바로 유기물의 산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산화에 의해서 나오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거. 그래서 전자전달기 나와 있고, 산화적 인산화 이렇게 구분되어 있긴 한데, 이게 개념적으로 지금 구분해 놓은 거야, 개념적으로. 이게 전자전달기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능동성시키고, 그래서 수소의 농도 9배가 형성이 되면 ATP 합성수소를 통해서 수소가 확산이 일어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화학적 삼투에 의한 인산화라고 한다고. 알겠죠? 근데 화학적 삼투에 의해서 인산화가 일어나면 어떤 조건이 선행돼야 돼? 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돼야 돼요? 수소가 어디가 고농도여야 돼? 막간 공간의 고농도가 형성돼야지. 맞지? 얘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제 확산되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화학적 삼투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농도 9배가 형성돼야 돼. 그 농도 9배를 형성시켜주는 게 누구야? 전자 전달기였던 거지.
알겠지? 전자 전달계에 의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능동성을 시켜서 농도 구별을 형성시켜 주면 화학조 3초에 의해서 수소가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진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산화적 인산화 일단 좀 잘 적어줄게. 전자 전달계는 수소 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시켜 준다. 어떻게? 막강 공간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보다 수소의 고농도가 형성되게 해준다고요. 이거를 형성시켜 준다. 자, 그러면 ATP 합성 효소를 통해 화학 3투에 의한 인산화로 ATP가 합성된다. 이해됐니? 뭐 별거 아니잖아요. 다시 전자전달계라고 하는 건 NADH와 FADH2가 갖고 있던 고에너지 전자를 이 전자전달계에 전달을 함으로써 이게 전자 친해도에 따라서 전자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농도 구별을 형성시켜주고 농도 구별이 형성되면 화학 3투에 의한 인산화로 인하여 ATP가 합성되는 과정까지를 전자전달계라고 본다고. 자, 그럼 이런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전자전달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유기물 포호당을 내가 공급하지 않더라도 막강 공간에다가 수소이온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봐. 미토콘드리아에 이렇게 기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막강 공간에다가 식초를 집어넣습니다. 식초를 첨가했어요. 식초. pH가 낮은 액체. 그럼 여기 수소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지죠. 그러면 유기물이 산화되고 해당 과정 T세 사이클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농도 구별이 형성됐죠. 그러면 전자전달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ATP는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겠죠. 알겠죠? 결국에는 이 전자전달계와 이 T세 사이클하고 전자전달계의 목적은 막강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 막강 공간에다가 식초를 첨가해가지고 수소 농도를 높여주면 그 앞에 있는 과정인 해당 과정 T세 사이클 전자전달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수소이온이 ATP 합성 요소를 통해서 통과하면서 ATP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요.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설명해 볼까? 이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응용이 돼가지고 그 응용되는 거 한 가지만 좀 설명을 해볼게. 따라오고 있니? 예를 들면 막강 공간에 수소이온을 첨가한다 치자. 첨가했을 때 첫 번째 해당 과정, 두 번째 T세이 회로, 세 번째 전자전달계, 네 번째 ATP 합성. 자, 이 과정들이 촉진되는지 억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막강 공간에다가 수소이온을 첨가했대요. 자, 그러면 이거 첨가하는 순간 제일 처음 영향받는 건 뭘까요?
막강 공간에 수소가 많아졌으니 수소가 기질로 이제 확산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져? ATP는 합성량이 늘어납니다. 알겠죠? 얘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막강 공간에 수소의 농도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 전달계는 촉진되게 억제되게 얘는 억제가 되겠죠. 왜냐면 전자 전달계에 의해서 원래 막강 공간의 수소 농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었거든. 근데 지금 내가 높여놨잖아. 그러니까 얘는 억제가 일어납니다. 얘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억제가 돼버리면 전자 전달계에 NADH와 FADH를 안 받는 거잖아. 안 받으니까 뭐가 안 만들어져? NADH와 FADH가 안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뭐라 그래? T세의 회로죠. 얘도 그래서 억제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근데 얘가 억제가 되면 T세의 회로 과정에서 필요한 기질은 뭐냐면 피로부산이지. 그럼 피로부산이 만들어지는 것도 안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얘도 억제가 일어납니다. 알겠니? 그래서 막강 공간에 수소를 첨가해버리면 유일하게 ATP는 만들어지지만 나머지는 다 억제 반응이 일어납니다. 됐니? 이게 각각의 반응들의 그 일을 알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거. 다른 예를 들어볼까 또? 좀 헷갈리나 본데? ATP 합성 효소의 확산을 억제시켰어. 그러니까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확산되는 수소를 못 통과시키게 막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거에 의해서 제일 처음 영향을 받는 건 ATP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수소가 확산되면서 원래 ATP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잘 통과를 못하니까 어려워서 그런 거야 지금. 자,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총명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ATP? 그러니까 막강 공간에서 ATP 합성요소를 통해서 수소가 확산되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이 힘에 의해서. 내가 바람기비에 호흡 불면 바람기비가 돌아가는 것처럼. 알겠죠? 그러니까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다 대답해야 돼. 안 만들어진다고요. 맞지? 자, 근데 얘가 안 만들어지면 막강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수소가 잘 확산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확산이 안 되니까 막강 공간에 고농도가 형성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전자전달계가 일어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전자전달계의 목적은 막강 공간의 수소 농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럼 얘가 안 일어나니까 나머지도 안 일어나겠지. 그래서 ATP 합성요소를 억제해버리면 전부 다 억제가 일어납니다. 됐니? 이해됐니? 하하. 자, 그래서 여기 전자전달계의 전자 최초의 공요체와 전자 수용체 여기다 별표 치시고 별표. 전자전달계 맨 처음에 전자를 공급해 주는 게 누구냐면 이게 NADH하고 FADH2인데 둘 중보다 누가 더 제일 먼저 공급해요? 얘가 공급해요? 얘가 먼저 공급해요? 얘가 먼저 공급하죠? 그 말은 NADH가 더 많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NADH가 먼저 공급합니다. 근데 이제 FADH2도 이 과정에서는 제일 처음에 공급하는 거지. 이 과정에서 제일 처음에 공급하는 건 NADH.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공급하는 건 FADH2. 그래서 NADH와 FADH2긴 한데 이게 전자가 전달될 때마다 에너지가 나오니까, 자, 그럼 NADH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가 더 많이 있니? 아니면 FADH2가 더 에너지가 더 많이 갖고 있니? 이게 전달될 때마다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
아니, 이게 전달될 때마다 에너지가 방출된다니까요. 그러면 더 많이 전달되는 게 에너지가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니까,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다? 좀 해주면 안 되니? 이렇게 반응할 거야? 자, NADH가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NADH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 화학적 삼투에 의해 만들어지는 ATP가 2.5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요. 얘가 갖고 있던 전자들이 수소를 퍼내서 형성된 수소가 확산되면서 만들어지는 게 2.5개라고요. 자, 그리고 FADH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TP가 1.5 ATP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수정된 거야. 예전에는 3, 2로 이렇게 배웠어. 이게 3, 이가 2로 이렇게 배웠다고. 그래서 원래 38개로 이제 알려줬던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돼. 바뀐 지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 5년. 5년 전이면 너네들 초등학교 때인가? 너네들 입장에서 많은데, 최근, 얼마 안 됐다. 전체 교육 과정에서는. 자, 최종 전자 수용체는 제일 마지막에 누가 받아? 전자를 누가 제일 많이 마지막에 받니? 산소죠. 산소가 제일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산소가 없으면 전자를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주니까 전자 전달계가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농도 구배가 형성이 안 되고 ATP가 안 만들어져서 결국엔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지. 산소가 전자를 받아줘야 앞에서 전자를 줄 수 있게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 마신 산소는 그럼 역할이 뭐냐면 전자 전달계의 전자 최종 수용체로 작용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주는 물질, 바로 산소 기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분자의 산소가 전자 2개를 받아준다고. 알겠지? 그럼 우리가 좀 계산을 좀 해볼까? 자, NADH가 총 몇 개 만들어지니? 전체 과정에서. 자, 포도당 한 분자가 전체 과정 한 바퀴 돌 때 NADH는 전체 몇 개 만들어지게? 일단 해당 과정에서 몇 개? 해당 과정에서 몇 개? 2개. 그 다음에 피로부산의 산화하고 T세 사이클 과정에서 몇 개? 찾아보세요. 뭐 안 외워주는 게 당연하지. 몇 개? 한 분자에 의해서 NADH 몇 개? 8개. 그럼 합치면 몇 개? 10개. 맞지? 10개의 NADH. 쓰지 마, 이거는. 밑에 나와. 자, NADH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이거에 의해서 ATP 몇 개 만들어져? 한 분자가 2.5니까. 몇 개? 25개의 ATP가 화학적 삼투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산화적 인산화로. 그 다음에 두 분자에 FADH2가 전달한 에너지를 가지고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면 몇 개? 얘가 하나가 1.5. 그럼 두 분자니까 몇 개? 입에 꽉 다물어져 있네. 자, 3개의 ATP가 만들어지죠? 그럼 합치면 몇 개? 28개의 ATP. 이게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ATP의 개수입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T세 사이클에서 기절수로 인산화해서 몇 개? 포당 한 분자가. 아까 캐로로가 하나 그냥 ATP 뱉으나 그랬잖아요. 한 바퀴 돌 때 하나 만들어지니까 포당 한 분자면 2바퀴 돌아야 되니까 몇 개? 2개. 그리고 해당 과정에서 몇 개? 해당 과정에서 기절수는 몇 개? 또 까먹었어. 자, 2개. 다시 T세 사이클에서 2개. 합치면 몇 개? 4개죠. 그래서 4개의 ATP가 기절수는 인산화해서 합치면 몇 개? 3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총 만들어진 ATP가 그래서 32개라고. 그걸 정리를 해놓은 게 저기 맨 밑에 있죠. 이게 그림 밑에 먼저 봐. 자, 그림 밑에 보면 그래서 32개의 ADP가 32개의 ATP가 만들어진다 쓰면 되고, 여기 그림에서 조금 이해해 볼까요? 여기 보면 2개 여기 있다. 자, 이거 2개하고 6개니까 8개, 2개.
그러면 총 8개의 NADH 10개구나. 여기 쓰세요. 이건 쓰세요. NADH, 써있구나. 여기 10개의 NADH하고 두 분자의 NADH2. 자, 그러면 NADH 10분자가 가지고 있는 수소는 몇 개? 전자는 몇 개? 그러니까 NADH 한 개마다 전자 2개가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긴 전자가 몇 개 운반되고 있는 거야? 10분자의 NADH가 전자 몇 개 운반? 한 분자가 2개씩 운반한다고. 몇 개 운반? 20개. 그럼 FADH2도 전자 몇 개 운반? 2개. 근데 두 분자니까 4개. 그럼 전자가 몇 개 운반된 거야? 그냥 한 분자당 2개씩이라고. 얘네 둘 다 한 분자당 2개씩 운반한다고. 그러니까 전자 몇 개 운반? 24개의 전자가 운반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24개의 전자를 받으려면 산소가 몇 개 필요해? 아까 반분자의 산소가 두 분자의 산소랑 전자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2개의 전자를 받을 때 반분자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아까 화학식을 내가 다 써줬는데 아까. 얼굴을 왜 자꾸 찡그리지? 써줄게. 일단 화학식을 쓰자. 반분자의 산소가 2개의 전자랑 만나서 2개의 수소랑 만나서 물분자 1개가 만들어진다고. 전자 2개 받았다고요. 알겠지? 자, 공유체는 NADH가 전자 2개를 공급해주고 NAD 플러스 2개의 수소와 전자 2개가 나온다고. 전자 2개 나오고 전자 2개 받는 거라고. 알겠지? NADH가 전자 2개 공유하고 반분자의 산소가 전자 2개를 받는다고. 알겠니? FADH도 마찬가지. FADH2가 FAD로 변하면 2개의 수소와 2개의 전자가 나옵니다. 전자 2개 공급해 준다고요. 됐어요? 산수를 잘하잖아. 근데 지금 이거 얘기를 안 해줘서 그런가. 자, 그래서 자, 여기 12분자의 NADH와 2분자의 FADH2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몇 개? 24개. 그럼 이거를 받으려면 산소가 몇 분자가 필요해? 6개의 산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6개의 산소가 10개의 수소랑 결합하면서 몇 분자의 물이 만들어져? 6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니? 응. 여기. 아니지. 산소 분자가 6분자가 반응했으니까 24개의 수소가 반응해서 12분자의 물이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생성물로 물 분자가 12분자가 만들어진다고. 우리 맨 처음 보면 여기 생성물에 물 12분자 나왔죠? 12분자 이거. 자, 여기다가 한번 우리 한번 써볼게. 어떤 반응에서 각각 만들어지는지. 여기 앞에다가 맨 앞에 돌아와서 각각 잘 보이는 색깔로 적으세요. 이거를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자, 6개의 산소가 들어가죠? 어느 반응에서 산소가 쓰여? 산소가 쓰이는 목적은 뭐 어디에서 쓰인다? 전자 전달계의 최종 전자 수용체. 맞아요? 얘가 전자 전달계에서 받는 거예요. 쓰이는 거예요. 최종 전자 수용체. 그래서 이 산소가 6개 받아서 뭐로 바뀌어? 물로 바뀌는 거죠. 물론 이 물로 바뀔 때 수소도 이용되니까. 그 다음에 이때 들어가는 물은 어디에 쓰이는 거?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T세이 사이클 과정에서 수소를 뜯어낼 때 수소를 공급해 주는 걸로 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공간을 한번 잘 생각해 봐. 처음에 세트산이 알파케토가 될 때 물 들어가고. 맞지? 맞지? 그리고 알파케토가
석순산이 될 때 물 한 번 더 들어가고, 그리고 말산이 물 먹고, 아니지, 푸마라산이 물 먹고 말산 된다 그랬죠? 한 번 더 받죠. 그 물 분자 몇 개 받았니? 3개 받았지. 근데 포호당 한 분자가 돌 때는 몇 바퀴 돌아? 그러니까 물 분자 몇 개 필요해? 6개 들어가잖아요. 6개 들어가는 거. 얘는 TCA 회로의 수소 공급입니다. 수소 공급. 수소 이온의 공급하는 목적으로 물 분자가 6개 들어갔다. 자,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게 NADH 가 8개 플러스 8개의 수소. 해당 과정도 있구나. 그럼 10개죠? 그리고 2개의 FADH2. 네? 이것도 10개. 얘가 산화적 인산화 과정에 의해서 25개의 ATP를 만들고 얘는 뭐로 바뀌어 이제? 얘는 플러스 NAD 플러스로 바뀌고 그게 몇 개냐면 10분자죠? 그러면 수소도 몇 개? 8개에다가 8개 더 하는 거잖아. 그럼 몇 개? 총 16개의 수소가 나오지. 원래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니까 하나 만들어지고 또 하나 남는 거니까 이게 하나당 2개씩 있는 거니까 10개니까 20개지. 그러니까 10개당 하나 2개씩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거 10개 이게 총 20개다. 자, 그리고 FADH2에 의해서 이게 1.5니까 3 3개의 ATP를 만들고 2개의 FAD 플러스 2개의 수소가 나오지. 4분자니까 2분자니까 4개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 수소가 지금 몇 개? 24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합쳐서 시간 한번 써볼게. 24개 수소가 지금 나왔잖아. 자, 이거랑 같이 뭐랑 합쳐지냐면 여기는 산소하고 같이 반응하는 거라고. 여기는 산소랑 6개의 산소 더하기 전자도 24개지. 24개의 전자와 24개의 수소가 합쳐져서 12개의 물 분자가 만들어진다고요. 됐니? 그래서 이게 생성물로 12분자의 물이 만들어진다고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CO2는 어디서 6개가 나와요? 어느 과정에서 탈탄탄소가 작용한다? 자, 피로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과정에서 일어나죠. 자, 피로부산의 산화 과정, 즉 피로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될 때 한 번 탈탄산, 그리고 아세틸코에가 쭉 한 바퀴 돌아서 옥살아세탄에 합쳐져 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거, 이 과정 할 때 C6가 C5가 될 때 하나, C5가 C4가 될 때 하나. 그래서 총 3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게 2바퀴 돌아야 되니까 총 6개의 CO2가 나오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6개를 갖고 있었던 포호당이 6분자의 CO2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완전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유기물 하나도 안 남고. 이 과정이 바로 산소에 의한 산소호흡 과정의 반응식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5페이지에 보면 세포호흡의가 아니라 세포호흡이라고 좀 바꿔줘. 오타네. 여기 세포호흡이 아니라 세포호흡에 산화적 인산화 단계에 작용하는 독극물이라고 돼 있죠.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전자 전달계 억제인가 제한인가 저해제 그리고 두 번째는 ATP 합성요소 저해제.
마지막으로 짝풀림제. 이 세 가지가 산소호흡, 세포호흡을 억제하는 물질들입니다. 세포호흡을 억제하는 물질 세 가지인데, 그러니까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극물. 여기 보면 사이한 화합물, 이게 바로 비소 아니에요? 비소? 이게 뭐 사육 같은 거 보면 비소가 독극물 중에 하나잖아. 이게 바로 비소가 바로 전자전달계 억제해주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비소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 다 죽일 수 있겠죠. 모든 생물체는 전부 다 전자전달계, 동물들한테는 전자전달이 있으니까 식물은 안 죽고, 식물은 전자전달계가 없으니까. 식물은 있구나. 광합성. 걔도 죽겠다.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죽겠다. 걔도 미토콘드리아 있구나. 식물도 죽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각각의 어떤 이런 억제제, 세포의 억제제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 보면 전자 전달 억제제는 이 각각의 전자 전달계 효소를 통해 전자가 전달되는 걸 억제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 첫 번째가 해당 과정이고, 두 번째가 TCA 회로, 세 번째가 전자 전달, 네 번째가 ATP 합성. 이 각각의 과정에서 촉진되는지 억제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전자 전달을 억제하게 되면 뭐부터 억제가 일어나? 제일 처음에 억제가 되는 건 어디에? 좀 맞춰봐요, 제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얘를 첨가하게 되면 이 중에서 누구부터 억제가 일어나? 전자가 전달 안 되게 하니까 전자 전달부터 억제가 되겠죠? 얘가 억제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 전자 전달이 억제가 되면 뭐가 안 일어나? 이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전자 전달이 안 일어나면 뭐가 안 돼요? 뭐라고? 아니, 그 전에. 이게 갭이 넓으면 안 돼. 너무 넓게 점프 뛰면 안 돼. 그 앞에 일어나는 상황부터 얘기해야 돼. 전자 전달이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전자 전달계의 목적을 내가 얘기해줬잖아. 전자 전달계의 목적은 뭐다? 전자가 전달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로 뭘 해준다? 수소를 막강 공간으로 능동송 시켜준다고. 그 능동송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막강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을 못 시켜준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ATP가 잘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억제가 일어나겠죠. 맞지? 그러면 전자 전달이 안 일어나면 맨 처음에 전자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러면 전자의 최초 공유체인 NADH하고 FADH2가 필요 있어, 필요 없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안 만들죠. 맞지? 그러면 TCA 회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피로부산을 만들 필요가 없지. TCA 회로는 피로부산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해당 과정도 억제가 일어나겠죠. 알겠니? 그래서 다 억제 일어난다고요. 전자 전달이 억제가 되면. 그러면 ATP 합성소를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ATP 합성만 안 되는 거지. 맞지? 그럼 이게 합성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막강 공간에서 기질적으로 수소이온을 확산을 안 시켜주는 거지. 얘가 못 오게 하는 거라고요. 그럼 막강 공간의 수소 농도가 항상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전자전달 과정이 일어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얘가 이거 형성시켜주는 건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지? 이게 확산이 잘 안 돼 버리면 막강 공간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질 테니까 전자 전달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다억제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결과가 똑같으니까 외워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지? 이거 똑같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외워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물어봐요. 이렇게 안 물어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 pH만 물어본다고요. 막강권의 pH, 안쪽에 기질 속의 pH만 이렇게 pH로 물어본다고. 아니면 산소 소모량 막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겠지? 이 각각의 과정들을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내가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 이렇게 변하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돼버린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가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짝풀림제가 뭐냐면
이 중간에 수소 이온들을 이렇게 확산시켜 버립니다. 중간에 질질 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질질 새게. 그러면 질질 새버리면 막간 공간과 기질 안에 수소 농도 기울기가 어떻게 돼? 농도 기울기가 약해지겠죠. 원래는 이게 농도 기울기 형성된 다음에 이쪽으로만 확산돼야 되는 거잖아. 여기를 통해서만 확산되면서 많이 이동하면서 ATP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새게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질질 새게. 그러면 이 막간 공간의 수소 이온의 농도가 낮아지겠지. 즉, pH가 높아지겠지. 맞지? pH가 높아지니까 ATP 합성이 잘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 전보다는 잘 일어나지 않겠죠. 농도 구배가 약해지니까, 농도 차이가 적게 되니까 ATP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 전달 과정은 촉진될까요? 억제될까요? 촉진되겠지, 그치? 왜냐면 질질 세게 만들어가지고 막간 공간의 농도를 줄였잖아. 그럼 농도를 또 높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능동성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오히려 높아집니다. 알겠니? 그럼 얘가 높아지니까 이 전자전달에 공급하는 NADH와 FADH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활성화되고, 얘가 활성화되려면 얘도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쓴 이 과정들에 대한 그 결과를 원인과 결과 순서대로 쭉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또 어떻게 물어보기도 하냐면, 이 전자전달 과정을 산소의 소모량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소모량. 그러니까 전자전달계가 억제됐니, 촉진됐니 이걸 이렇게 안 물어보고 산소의 소모량이 많아졌다, 적어졌다로 주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산소 소모량이랑 뭐랑 비례해? 전자전달 과정이랑 비례합니다. 그렇죠? 얘가 많이 소모되는 건 전자전달 과정이 많이 진행된 거, 촉진된 거. 얘가 억제되는 건 전자전달 과정이 일어나지 않은 거. 알겠지? 그리고 pH로 주기도 합니다. pH. 잘 적어놔, 이거. 막간 공간과 그 다음에 기질에서의 pH. 자, pH가, 그러니까 수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어떻게 돼요? 수소가 많아지면 pH는 내려가지? 그치? 응. 자, 근데 처음에 전자전달 과정이 저해가 되면, 그러면 수소를 막간 공간으로 능동성을 못 시켜주니까, 이 막간 공간의 pH가 높아져요, 내려가요? 막간 공간의 pH가 상대적으로 저해자를 넣기 전과 비교했을 때, 얘를 첨가하면, 자, 이 막간 공간의 pH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얘를 첨가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각자 다 물어볼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이거 모르면 문제 아예 못 풀어서, 숙제도. 자, ATP 합성소의 작용을 억제하면 수소가 ATP 합성소를 통해서 확산이 안 된다니까. 확산이 안 되니까 막간 공간의 수소의 농도가 높은 상태야, 낮은 상태를 유지해.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pH는 어떻게 돼? 낮아지죠. 얘가 낮아집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막간 공간의 pH가 내려가면 ATP 합성소를 첨가한 겁니다. 알겠죠? 여러 가지 저해제 중에서 ATP 합성소를 첨가한 거다. 알겠니? 자, 그러면 기질 속에 있는 pH는 어떻게 된다? 기질로 수소 이온이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수소 농도가 낮죠?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pH가 높아지겠죠? 이해돼요? 이해해야 돼, 이해. 그럼 만약에 짝풀림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짝풀림제를 첨가하면 각각 이 막간 공간과 기질 속의 pH는 어떻게 될까요?
막강 공간의 pH와 기질의 pH. 자, 막강 공간 어떻게 될까요? 총명아. 어떻게 되니? 짝풀림제를 넣으면 왜? 짝풀림제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막강 공간에서 기질적으로 질질 새는 거지. 그러니까 막강 공간에 수소가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니까 높아지는 거지. 알겠니? 얘는 그래서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별거 없지? 좀 헷갈리지 근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저해제, 세포배 저해제는 총 3가지다. 그 다음에 뭐 산도 영양소의 산화가 뭐 있는데, 내가 호흡 기질이라 그래서 세포배 재료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탄단지. 지금 세온까지 내가 자세하게 해줄 수는 없으니까, 탄단지. 어디, 탄수화물 어딨어? 호흡 기질로 탄수화물, 이게 끊겼네. 자,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과 단백질들이 바로 호흡 기질이다. 자, 호흡 기질이라고 하는 건 세포 호흡에 사용되는 유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쪼개기 위한 유기물. 호흡 기질이란 세포 호흡의 재료 유기물. 그러니까 이 재료 유기물로 뭘 사용할 수 있냐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대표적인 호흡 기질로 사용될 수 있으니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영양소 중에 주 영양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 단계로 들어가죠. 맨 처음 단계 해당 과정에 처음으로 들어가니까 제일 과정이 많이 거치죠. 제일 많이 거치니까 에너지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글리세롤은 이 해당 과정의 중간 물질로 들어가고, 그리고 지방산은 아세틸코에로 변하는 그런 과정으로 아세틸코에 쪽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T셀 사이클의 중간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 지방이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탄수화물보다, 포도당보다는 적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중간으로 들어가니까. 그지? 그리고 아미노산도 마찬가지. 아미노기를 떼어내고 난 다음에 T셀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중간 앞에 과정인 피로산 산화 과정과 해당 과정은 참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더 조금 만들어지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정도가 뭔데, 이 지방 같은 경우,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1.0이고, 자, 단백질은 0.8, 0.7,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효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1.0, 0.8, 0.7인데, 이때 만들어지는 이 숫자 있죠? 이거 호흡률이라고 하는데, 이 호흡률이 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비된 산소의 부피분에 발생한 CO2의 부피가 바로 호흡률인데, 우리가 산소호흡 과정을 한번 써볼까? 산소호흡 과정을 화학식으로 써보면 C6H12O6가 6개의 산소와 6개의 물이 반응해서 6개의 CO2와 12분자의 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에너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러면 소비되는 산소는 몇 개? 소비되는 산소는 몇 개? 6개. 그리고 방출된 CO2는 몇 개? 6개. 그러면 이 호흡률이 얼마일까요? 자, 이 포도당은 호흡률이 얼마다? 6분의 6이니까 1이겠죠. 알겠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호흡률이 1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알겠니?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보면 이게 호흡률을 측정하는 장치인데, 뭐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 기준점 여기야. 원래 방울이 여기 있었어. 방울이 여기 있었는데 10%의 KOH를 넣어줬는데, KOH는 역할이 뭐냐면 CO2를 흡수해 줍니다. 다시 그러면 이 싹튼콩은 지금 세포흡을 하고 있잖아. 싹튼콩은 세포흡을 하고 있으니까 뭐는 소모하고 뭐는 방출해. 싹튼콩이 세포흡을 하고 있으니 어떤 기체는 소모하고 어떤 기체는 방출한다. 그렇지. 얘가
O2는 소모하고 CO2는 방출하죠. 맞죠? 유기물을 쪼개니까. 자, 근데 이 방출된 CO2는 누가 흡수해? KOH가 흡수해버리죠. 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자, 그러면 이 KOH를 집어넣은 이 시험관에서는 어떤 기체만 준 상태? O2가 소모되는 양만 영향을 주는 거지. 자, 그러면 O2가 소모되면 그 내부의 기압은 어떻게 돼? 이거 초등 질문이라 좀 대답해 줘야 돼. 알고 있는지 알아야 돼. O2가 소모되면 내부의 기압은 어떻게 된다? 모르는 거야? 진짜 몰라? 몰라서 그렇구만. 기압은 공기양에 비례합니다. 알겠죠? 그냥 공기양이 많으면 기압은 높아지는 거고, 공기양이 적어지면 기압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그래서 기압이 0인 거예요. 공기가 없으니까. 알겠죠? 당연하죠? 그럼 물이 많으면 뭐 어떤 힘이 발생해? 물이 많을 때 발생하는 힘이 뭐야? 수압이요. 물이 많으면 수압은 세지고, 물이 적어지면 수압은 약해지죠. 그러니까 내가 물총으로 맞을 때하고 소방차 물 호수로 맞을 때하고 누가 더 아파? 호수로 맞으면 뼈가 부러지죠? 그러니까 물이 많을수록 수압은 더 셉니다. 마찬가지 공기양이 많을수록 기압은 셉니다. 다시. 자, 그러면 산소가 없어졌으니까 내부의 기압은 어떻게 돼? 산소가 없어졌으니까 줄죠? 그러면 모든 기압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니까 어떤 힘이 발생하냐면 힘이 어떻게 발생해? 저기압 쪽으로 힘이 발생하겠지.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이만큼 움직인 거는 어떤 기체의 소모량 때문에 일어난 거? O2의 소모량에 비례하겠다 이거지. 맞지? 그 다음에 그 나를 보면 이제 KOH를 안 넣지. 자, KOH를 안 내게 되면 어떤 기체도 이제 영향을 줘. 방출되는 CO2도 영향을 주는 거지. 아, 그러니까 KOH를 집어넣지 않게 되면, 자, O2는 소모하지만 CO2는 방출하잖아요. 그러면 이 소모되는 CO2에 의해서는 이 물방울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기체가 없어지면 기압은 내려가니까 얘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그럼 방출된 CO2에 의해서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이게 합쳐진 값이 이렇게 됐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원래 50인 상태에서 몇만큼 이동한 거? 35만큼은 그럼 뭐랑 비례한다? CO2에 방출량에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알겠니? 자, 그러면 이 시험관에서의 산소의 소모량은 얼마? 50. 그렇지. CO2의 방출량은 35니까 몇 분의 면? 0.7이죠? 그럼 호흡률이 0.7이니까 뭐를 이용했다? 지방을 이용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저 밑에 보면, 2.5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바로 쓸게, 이제 식으로. 자, 25고, 다시 25 됐네? 그러면 방출량도 25인 거죠? 그럼 호흡률이 얼마? 1.0이죠? 뭘 이용했다? 탄성을 이용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봐봐. 그래서 싹퉁콩의 호흡량은 얼마냐면 0.7이라고 쓰고 지방 이용 이렇게 쓰면 되고, 싹퉁보리는 1이라고 쓰면 되고, 밑에 쓰는 거야. 싹퉁보리의 호흡률이 1이고, 뭐를 이용했다? 탄수화물을 호흡 기준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잠깐 쉬자. 진도 하고, 문제 내가 안 나왔니? 아, 여기 있다. 이거 스탬프로 찍어. 시간 30